네, 저희 그럼 한 분씩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열 역할을 맡고 있는 조봉래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남 지역의 신성훈입니다. 진성현 여기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웃는 장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저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의 전체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 리딩 공연처럼 사담이 풍월인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설정이 바뀐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어제 이어 다시 말씀 나누는데 일단 날 춥고 길 미끄러운데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어디 잠깐 드렸던 말씀 또 한 번 좀 드리면은 우선 지난 공연하고 이번 공연이 좀 많이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거고 또 불편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뭐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또 제가 바라보고 있는 눈들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 점들을 한번 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출가에게 있어서 그 재현을 만든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초연의 영광도 있고 또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대본을 맡고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또 무엇을 변하게 할 것인가 또 그 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선택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텍스트입니다. 대본입니다. 작가가 처음 대본을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본을 썼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딩본을 먼저 봤습니다. 리딩 대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년 공연 대본을 봤었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담에 대한 지위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그 인물들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가장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열과 진성의 사랑, 즉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사랑, 또 사담과 열의 사랑, 얘들도 지위가 높고 낮음의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사랑이 필요해 되겠다. 다른 사랑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열과 진성의 관계와 다르게 사담과 열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좋겠다. 그것이 또 리딩 대본에 있었던 원래의 생각이고 작가의 원천적인 생각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어서 사담 역할 하신 저희 신정민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저희 내용을 좀 이어서 가기 위해서 표현 때 아마 그런 관객과의 대화 시간 때 나왔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다미는 풍월이 되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배우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미가 풍월이 되면 이 작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하셨다는데 그런 다미가 풍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초연 풍월이 아니던 다미와 풍월이 된 다미를 연기할 때 혹시 차이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차이점이요. 풍월이 됐습니다. 풍월이 됐는데 풍월이 아니었을 때는 울루의 문을 열어도 춤추지 않았는데 풍월이 돼서 같이 손님 받을 준비도 하고요. 이렇게 부인들 시중도 안 들어도 됐는데 시중도 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표면적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사담 개인적인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감성적인 부분 딱히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 그 지위라는 것이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연기를 할 때 물론 달라진 상황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상황, 환경에 대한 어쨌거나 그때 풍월이 아니었을 때도
그렇게 좋아하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열과 함께이기 때문에 있는 공간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풍월이지만 함께 있기 위한 그런 어쩔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르게 해야겠다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들이 약간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어서 저희 이번에 오늘 열 역할을 해주신 조풍리 배우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에게 있어서 진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조금 특별한 고객님? 아니면 다른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네, 궁금해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열은 음루에 있고 기생집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또 담이었고, 그리고 거기 기생집에 음루라는 곳에 들어가서 에이스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것에 만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족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담이었고, 그러면 이 기생집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담이와의 노후라고 해야 되나? 네, 나중에 생활을 이제 둘이 어쨌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에 비해서 또 사람 대 사람으로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연민은 분명히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성이 아닌 누군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민을 느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싶어하는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진성은 저한테 어쩌면 일적으로나 나머지 남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반면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의 연민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으로 문장 어르신이 저희 윤현수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의 운장이 담이에게 조금 더 모질게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왕을 사랑한다는 느낌도 감추고 계신 것 같았는데 배우님의 운장에게 담과 진성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모질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연동이와 같이 비교가 됐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구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직업 자체가 우선 이 울루의 주인이고, 이 울루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것들을 건드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통제를 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주인으로서 엄한 규율과 또 치밀한 또 이 전략과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를 대할 때 다소 따뜻하게 보이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리고 또 이건 제 항변인데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만약에 다시 한다면 건의를 해서 열과 담이와 함께 목욕하는 장면을 여기 때도 좀 배워주면서 그러면 좋죠. 내가 이렇게 만져서 이러면서 그러면 좀 덜 모질러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성의 사랑이 감추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는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이런 문정의 전사 과거 스토리는, 지금 현재 스토리는 절대 진성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뜨거운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출 수밖에 없는
전면에 드러내면 이 진성과의 거리가 오히려 멀어질 걸 알고 또 막말로 그렇죠. 제 주제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꾹꾹 눌러가면서 그 마음을 그 열정을 보이는 게 문장의 마음이 아닐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를 기억하려면 그런 마인드로 캐릭터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과거 얘기를 잠시 하셔서 그런데요. 저희 그럼 진성여왕 씨, 네, 저희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질문이 이런 게 나왔어요. 캐릭터들의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나름의 상상하는 맛이 있다지만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담 있는 열의를 만나기 전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운루에 오게 되었고 여왕과 운장의 과거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여왕과 운장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저를 오랫동안 그 연습할 때 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마 올해 여왕이 어릴 때부터 운장은 봐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저한테는 좀 굉장히 큰 오빠 같고 삼촌 같고 그런 내 주위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속 얘기할 수 있고 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봐왔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신뢰감 그리고 저의 생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느껴지는 사실 여왕도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뭐 제 마음은 가는 건 또 저의 다른 일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이유로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시간을 나오는 사이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연출님께 저희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다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의 호위무사가 이번에 새롭게 캐릭터가 그려졌는데요. 호위무사가 혹시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등장을 시켜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끝인데 잘 안 나네요. 기침이 계속 있습니다. 호위무사라는 것은 사실 진성과 깊은, 진성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는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은 이제 신라 말기 51대 여왕인데 우리 작품은 역사하고 깊게 고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역사에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곳에서의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왔지 그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건 아닌데 여자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왕권이 강하지 않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여자 대통령을 모시고 있지만 모신다기 표현보다 여자 대통령을 뽑아서 함께하고 있지만 이 여자가 울루라는 공간이 여자한테 이렇게 사적인 공간인데 사적인 공간에도 이 여자가 그 무사를 대동하고 다녀야 될 만큼 그녀의 지위가 그녀의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걸 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제 9장에 보면 사람이 많이 무사한테 얻어맞는데 여왕의 공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왕은 이 작품에서 거의 사적인 관계로만 드러나거든요. 열과의 장면들이 많아서 이 여자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여자가 울루를 떠나서 원래 궁으로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저는 무사를 통한 어떤 철권 통치, 무사를 통한 그녀의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가 대동함으로써 이 여자가 현재 누린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사적인 자리에 올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러 올 때에도 목숨의 위협을 늘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아올 만큼 그 여자한테 운루, 특히 이 남자의 열이라는 아이는 절실하다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조승유 배우님께 저희도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극중의 인물이시라고 하면은 어떤 결말을 선택을 하실 것 같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 여리는 죽음을 택했는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냐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표출하거나 막 이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이렇게 진성, 이렇게 예를 들어 어디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저는 너무 좋지.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다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와 한 번만 네.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산속에서 그냥 혼자 끙끙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산속 아니다. 어딘가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결말은 어쨌든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늙어서. 아, 오래오래 사시는 분. 그냥 아파하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신성민 배우님께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사담은 네가 아니면이라는 그 넘버에서 진성들이랑 굉장히 팽팽하게 맞붙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진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해한다고 하셨거든요. 진성 여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사담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열이 말고 문장 말고는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진성 여왕. 사람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피부병이 있는 진성 여왕. 누구나 다 두려워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두려움뿐만이 아닌 질투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그런 네가 아니면의 부분은 사실 진성에 대한 감정으로 가는 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담이 느끼는 그냥 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정말 어떻게 여왕의 눈을 쳐다보고 그때 당시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여왕을 어떻게 생각해서 행동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은 뭐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끝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마음 좀.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저희 현수 배우님께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장어른은 진성을 사랑하면서 담이보다 열이에게 더 따뜻하게 좀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운장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신지요? 저한테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장이라는 캐릭터에 있어서 가장 제1 목표는 진성이거든요. 근데 그 진성에게 있어서의 제1 목표는 지금 현재 저희에게 있어서 열이기 때문에 그런 열에게 제가 공을 안 들일래야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뭐 합의를 본 그런 설정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열이라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뭐 강직함이라든지 또 아주 귀한 자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매력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또 여왕에게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 공을 들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담이를 가혹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잘생기고 바른 담이를 그래서 이불 뺏어올 때 제일 좀 짠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캐릭터에 있어서 어떤 요새 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고이 이렇게 쓱 가져가면 그 뒤에 단위가 드라마가 연결이 안 될 게 다분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기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열에게 더 애착이 있는 것처럼. 네. 답을 듣는.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진성 형께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의 이유라는 노래에서 열이가 이제 진성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진성이 너무 많이 아파하셔서 관객분들이 좀 보실 때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는지 궁금해하다고 하셨거든요. 상처일수록 보니까 아파요. 아마 그 질문이 제 생각에는 그 장면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아파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마 임신을 했는데 되게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왜 여름은 달을 바뀌어주느냐. 사실은 이제 입덧을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아픈 건데 원래는 입덧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연결되는 문장하고 장면도 그렇고 저 이렇게 봤을 때 입덧을 계속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너무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고 상의를 해서 입덧뿐만 아니라 그 여왕 자체가 속이 굉장히 성치 않은 사람일 것이기 때문에 뭐 위도 안 좋고 잠도 안 좋고 뭐 안 좋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술 마시고 밥도 잘 못 먹고 뭐 신경 해야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딜까 속이 어딘가 아픈 저 나름대로 위경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픔들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초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열이가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제가 위가 아픈데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딱히 해줄 건 없고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어떤 그 위로와 안정 그런 그 예전에 굉장히 그걸 좋아했었고 여왕이 발 닦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왜냐면 상처가 굉장히 많고 보여주기도 싫고 막 상처가 닿으면 굉장히 아프고 그런 거를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열이가 그 장면에서 그렇게 아파하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렇게 발을 닦여서 좀 위로를 해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그런 의미로서 다른 데를 좀 아파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잘 말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이쯤에서 저희 트위터를 통해서 응모를 하지 못하셨거나 저희 객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객석으로 마이크를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구역에 앞쪽으로 네 번째 줄이요. 술에 취한 톤 같은 경우에 해설 무대에서 이렇게 사단과 열이 누워서 무대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무대 장치를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실은 어저께 무대에 대한 저희가 그때 처음에 계획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과 좀 연계해서 다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대는 4개의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4명의 인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성, 열, 사담, 문장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각자의 길은 사실 서로 만나는 듯하지만 회전 무대에서 겹쳐져요. 그 말은 회전 무대가 돌면서 그들의 바라는 대로 그들은 그 길을 걷지 못한다를 담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여기 누워서 노래를 하게 될 때 얘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깥에서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작품을 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작품 어쨌든 결말이 비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순간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그들의 뜻과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무대적 상징으로 우리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무대를 뭐 전자레인지 같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요즘 제가 야단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레인지 같겠구나 반성도 하고 있는데 사실 목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들의 관계를 더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그 장면 자체가 필연적으로 누워있다 보니 한 사람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무대를 통해서도 보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장면을 좀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두 번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죄송해요. 저 뒤에서 먼저 손을 드셔서. 네, 뒤쪽에. 제가 좀 전에 연출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진성 여왕이 역사에서 가져온 인물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다 가져온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연출가님께도 드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작가님께 궁금한 거기도 하고 연출가님께도 궁금한 거기도 한데요. 2급 제목이 풍월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풍월주는 역사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그 화랑도의 우두머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풍월주의 우두머리로 이제 그리고 계신데 이 풍월주라는 의미가 이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극에서는 그러니까 연출가님이나 작가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극 안에서 키워드가 된다는 게 주인과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종관계, 조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 조적인 관계 안에 들어있는 권력을 소거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적인 관계를 횡적인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풍월주에는 주자, 그러니까 주인 주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이름, 또 다른 이름인 건지 아니면 진성이 여기를 풍월주라고 부를 때 그 관계가 역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관계가 소거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처음 것부터 좀 차근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가 선생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석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일은 그 이창작자이기 때문에 작가나 작곡가의 의견들, 또 생각들, 또 최초에 그들이 받은 영감들을 가능하면 가장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텍스트를 만나는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월주라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풍월주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또 실은 그 말이 만들어진 거는 신라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선 때 만들어지고 그때 또 그것을 부르기 위한 이제 기록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라 때부터 화랑들 또 풍월주 이렇게 불렀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풍월주라고 하는 인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모든 것을 고증하거나 그것들을 재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나 시대 정신들 또는 사회적 분위기들이 이 드라마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대본을 제가 받고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그 인물들 또 이 작품만의 미학인데 저는 사실은 풍월주라는 것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화랑의 우두머리와는 관계없이 이 작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봤던 것은 바람풍의 달월자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 미학 또는 시적인 이미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에 있는 이 인물들은 누구 하나가 좀 고미를 빼고선 누구 하나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처럼 귀족 자제들 또 그때 당대 미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랑과 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은 어떤 우리가 상정하기에는 몰락한 가문에서 이곳으로 문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들어오게 된 건데 그런 좀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가 선생님을 제외하고 제가 바라볼 때 이 작품에서 핵심은 어떤 인간들의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의 욕망보다 이 각자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어떤 이상향들 그리고 그 이상향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 그 그릇의 개념 속에서의 물
그 그릇을 더 시각적 상징화 시킬 수 있는 바람과 달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여왕과 이 사람의 주종관계 변화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고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 지극히 사적이며 횡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에게 사랑을 받고 아무리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사랑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여자로서도 그렇고 또 다른 것들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새누리당 소속이고 청와대 직원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제 직업이고 거기서 주종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열과 진성이 횡적인 공간 안에서 만나고 가운데 달려들어서 만나는 것은 그러한 그 사회적 지위들을 다 제거해버린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열이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풍월주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바랐던 대로 한 사람 그것을 사랑으로 볼 수도 있고 우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에 대한 노력으로 이 작품 전체를 향하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두 번째 음료 담소는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고 애도를 보내주셨던 저희 관객 여러분과 저희 공연 후에도 시간 내주시